마이크가 켜졌나요? 네. 여기 어느 쪽이 넥스트 오케이. 아유,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입니다.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기지개 한번 쭉 피십시다. 네.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혹시 조실까봐 제가 한번 기지개 피고 시작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연구한 거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내년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내년도 괜찮다 합니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은 골은 깊고 골이 깊었기 때문에 산이 높이 보일 수 있다. 이게 모든 지금 제가 발표하려고 그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이 좋게 보이는 현상이 착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잘했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건 다른 세세하게 좀 분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함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그 북클렛 쪽에 발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은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질문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ICT 산업 현황 전망, 그 다음에 주요 품목별 산업 전망, 그 다음에 시사점, 그리고 지금 막 생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까지 별첨으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론. 그러니까 결론 한 장 듣고 가셔도 돼요, 사실. 네.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질문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확대로 2024년 생산 7.4%, 수출은 17.9%. 제가 서두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ICT 산업 회복세 예상, 그 다음에 2023년 급감했던 ICT 산업의 생산액이 2022년 수준으로 된다. 그러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그러면은 좀 갸우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이 깊었기 때문에 피크가 좀 높이 보이는 것이지 2022년 수준으로 간다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 산업의 수출액은 21년 수준으로 그 다음에 수주는 22년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외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 긴축 재정 역량으로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24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 어느 곳에서는 2.2%로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2.4%에서 2.9% 보고 있는 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비 회복세는 올해는 한 1.4% 증가한다라고 봤고 내년에 2024년에는 2.2%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로는 글로벌 긴축 재정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리커창 서거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시진핑 그분께서 좀 여러 가지로 정책에 좀 혼선이 있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통해서 대외적 환경을 통해서 ICT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장 전망은 ICT 기기의 수요 회복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제품 생산의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4년에 7.4%,
54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생산액이. 여기서 좀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입니다. 그래서 그거 혼돈하시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24년에 전년 대비해서 수출은 17.9%, 18% 정도 증가한다. 그게 한 5억 달러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저희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숫자들입니다. 정책적 시작점은 기존 경쟁력 있는 인프라에 기반한 차세대 성장 지원 품목, 그걸 육성해야 되고 선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ICC 기기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디테일한 거는 이 다음 장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국가로 편중되어 있는 ICT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재로 수출하는 중국을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동유럽 국가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서 우리가 diversified, 굉장히 여러 나라로 수출 품목이나 수출 그 나라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시장 성장에 따라서 디지털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5개년 계획 같은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레가시 시스템으로 산업사에서는 5개년 계획이 맞았는데 과연 디지털 정부에서도 그게 맞는 것이냐를 본다면은 주기는 짧더라도 어떠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시적 경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9%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적 요인으로는 각국의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급망 충격, 가능성 및 금융 부분의 혼란 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고 지정학적 분열 등의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케이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그 지정학적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이미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확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하는 게 굉장히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해 동안 저희가 쌓아놓은 축적의 그 기술력으로 예측을 해보자면은 2023년에서 27년까지의 평균이 한 3.0%, 그러니까 3% 정도대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대해도 좋다. 그다음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따른 ICT 것들을 전부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표에 보면은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유럽이라는 건 유로피안 유니언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인도, 브라질, 브릭스 5개국 주로 봤는데, 역시 개발도상국에 있는 인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될 것 같고,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2023년과 22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23년에는 0.8%까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줄라이 23년에는 거의 하향 곡선으로
지금 점이 찍혀져 있는데 세계 교역량 전망을 놓고 보면은 2022년에서 2024년 쪽으로 보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건데 나아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아이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자, 요거 민간 소비 그리고 요 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죠? 네. ICT 산업 현황 및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세계 경제 흐름, 한국의 경제 흐름을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세계 IT 시장의 전망을 따로 띄워놓고 봅니다. 그 세계 IT 시장 전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템별로 들어가서 핸드폰은 어떻고 반도체는 어떻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고 뭐 그다음에 게임 산업은 어떻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저는 항상 발표하는 스타일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팔로우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발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 출신이라 항상 강의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4년도 세계 IT 시장은 IT 기기 수요 회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시장의 고성장으로 전년 대비 8% 증가된 5조 1천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24년 세계 IT 시장은 ICT 기기 수요가 회복되고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한 데이터 센터 여기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SSD니 새로 만드는 뭐 3나노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클라우드에 우리가 접목을 좀 시킨다면은 상당히 증가세를 회복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시장의 고성장세로 전년 대비해서 대폭 상승할 거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ICT 기기, 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둔화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겠지만 AI 시장 확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 그 다음에 빙, 바드, 뭐 네이버 X 뭐 이런 것들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성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의 고성장세로 연평균 뭐 2022년에서 27년을 놓고 봤을 때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될 것으로 세계 IT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 6,480억이라고 놓으면 6,500억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 ICT 시장 현황 전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다 얘기 커버를 했기 때문에 국내 ICT 시장 현황 및 전망 ICT 수출도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8년까지는 업앤다운이 이루어지긴 하겠죠. 이건 반도체나 요 사이클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커지면 우리는 ICT는 좋아지고 그 워낙 시장이 거기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2.5%, 그다음에 마이너스 2023년도에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사이클을 탔죠. 마이너스 19.8%. 그런데 2024년도에는 17.9%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로 보인다. 착시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수치상으로는 올라간 수치가 맞다. 그래서 17.9%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 25년에는 14.1%, 그 다음에 26년에는 5.3, 마이너스 4.6. 이것도 사이클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8년에는 그러니까 5년치, 7년치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5년치를 놓고 봤을 때 2028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맞이해서 5.9%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ICT 생산 및 수출 전망 추이 비교입니다. 요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7.4%라는 ICT 생산 전망 추이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생산이고 하나는 수출이다. 근데 생산 추이는 7.4%
늘어나는 겁니다. 2024년도를 봤을 때. 근데 수출 전망은 66%가 늘어납니다. 66.8%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훨씬 잘 됐다는 얘기겠죠. 잘 될 예정이라는 얘기겠죠.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7.9%보다는 훨씬 많은 66.8%의 수출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품목별 산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얘기했고, 국내 경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ICT에 대해서 얘기했고, ICT 국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ICT 국내 중에서도 품목별로 한번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쫓아오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가 우리 산업 중에서 ICT 중에서는 가장 큰 편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ICT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 컨셉으로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하드웨어 쪽은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고 이게 산업적 성격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백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수치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ICT 산업 전망에서 반도체 빼면은 굉장히 빈약할 겁니다. 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ICT 산업으로 놨기 때문에 한번 보자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저효과 및 감산효과,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 증가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는 생산은 24.4%, 다시 또 수출로 놓고 보면은 26.3%, 요 정도 증가는 할 것이다. 네, 중장기적으로 기기, 서버,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 안정적인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회복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모자라서 애를 많이 먹었죠. 특히 작년에는. 근데 올해 많이 풀려서 뭐 자동차 반도체는 많이 늘었지만 또 다른 서버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기는 했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및 파운드리 경쟁 심화가 됐습니다. 뭐 TSMC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인텔 이스라엘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제조업체의 메모리 공급이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재고 조정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우리 삼성도 지금 가격을 뭐 20%씩 올리겠다. 지금 SSD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기사도 지금 뜨고 있고 DDR5와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파운드리 차세대 공정 관련해서 기술 주도권 경쟁이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건 TSMC하고의 관계가 아주 큽니다. 삼성전자와. 주요 이슈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쪽은 굉장히 많이 TSMC를 쫓아가고 있고 좋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좋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컨 페이지로 넘어가면 성장 요인은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1분밖에 안 남았대네. 5% 성장해서 2026년에 7,6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자, 반도체 2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성장 요인은 전 세계 패널 수요가 그러니까 LCD 시장이 저물고 OLED 시장이 늘어나는 거를 감안했을 때 LCD는 중국에 많이 먹혔어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근데 OLED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또 다른 디바이스들이 또 나올 수 있고 OLED가 차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성장 요인은 전 세계 패널 수요가 증가하고 OLED 보급 확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성장 제한 요소로 보게 되면은 LCD 중국
BD라든지 그 뭐 10.5세대의 LCD 대형 패널 양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직 중국이 OLED를 쫓아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가치는 좀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컴퓨터 기기 주변 기기에 대해서 성장 제한 요소, 그다음에 성장 요인으로 놓고 보면은 23년과 27년을 놓고 보면은 58.800만 개에서 75.100만 개 정도로 늘어난다. 전망은 뭐 2024년에는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또 서서히 제자리로 컴퓨터 주변 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모든 그래프가 거의 다 연구해 보면은요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그냥 짤막하게 얘기한 게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골이 깊었기 때문에 보이지만 높아 보이지만 사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고 높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좋아지느냐? 그러면 좋아집니다. 괜찮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폰 함축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페이지를 많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저가폰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퍼졌는데 이제 그 저가폰이 그 반도체에 의해서 가장 하이 퀄리티 반도체가 휴대폰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의 그 반도체가 고품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그렇게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파는 시장에서 고급화로 되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그런데 그보다도 삼성의 시장이 더 확대될 것 같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알루미늄 뭐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삼성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본 세계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휴대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요 품목별 산업 전망 ICT 통신 서비스 성장 요인은 5G 기기, 지금 삼성전자에서 6G를 거의 다 개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늦게까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5G에 원래 화웨이에서 했던 게 3.2GHz 정도 되는 게 뭐냐면은 영화 다운로드 받는데 영화의 크기가 한 3.2기가 됩니다. 3.2기가 영화를 다운받는데 1초 걸리는 게 그게 5G 화웨이가 주로 퍼뜨렸던 5G의 밴드위드, 그 속도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 삼성은 28GHz대를 타겟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그랬고, 지금 6G 같은 경우에는 그럼 6G에는 어떤 것들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비행기 탔을 때 인터넷 쓰려면 굉장히 깝깝했죠. 위성으로 갔다가 그냥 직진성에 의해서 비행기로 네트워크를 꽂을 수 있는 게 6G입니다. 공여를 받지 않으니까. 그럼 6G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베네핏이 있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뭘까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겁니다. 뭐 홀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다. 그리고 그 브로드밴드 커미션에 가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 분이 한 분 됐습니다. 그 브로드밴드 커미셔너가. 근데 아직 발표는 못 하고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영어로 "You faced on him"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3월 달까지는 발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통신기기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 같다. 방송 서비스, 여기 뭐 취재하시는 분들 영어 잘 모르실 테니까 내가 그냥
유료방송 가입자, OTT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서비스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기계 IT 서비스 이것도 넘어가고,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가 심려를 기울이는 게 게임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게임을 게임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게임이 큰 산업이고 게임으로 국방도 하고 게임으로 여러 가지 머니 제너레이팅,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제분들 게임하지 마 이놈아, 그게 아니라 게임해. 앞으로 너 군대 가려면 게임해야 된다. 드론 어떻게, 로봇 어떻게, 전부 게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앞으로 전쟁이 뭐같이 돼요? 게임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건 너무 혐오하지 마시라. 게임도 게임 나름이다. 지금 저 아시아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메달 8개 해서 메달 다 따왔잖아요. 우리 저 선수들이. 게임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선수들이 대한민국 선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학과가 있습니다. e스포츠 학과라고 모 대학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시사점과 정책 방향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ICT 산업의 성장, 회복 전망,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둔화 흐름,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디게 올라와서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 IT 산업도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경쟁력을 기반한 차세대 성장 동력 선정 및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ICT 수출 구조 보완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일부 국가 수출 편중 및 고질적 한계 극복을 위해서 수출국 다변화 모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진출의 지원이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디지털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우리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해외 진출하는데 용이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더 연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키스티가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독려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한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맨 앞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발표를 잘하시고 해안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파급 효과라는 장표가 하나 있는데 간단히 그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안 놓치시는군요. 맨 마지막 장을 제가 스킵을 했는데 시간상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직접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ICT 전체 수출에서 중동 시장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것들, 우리가 또 수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격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개발, 생산 제조 활동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인텔, 퀄컴, 엔비디아, 애플, 화웨이 등 약 160곳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크지는 않지만 관계는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쟁이 장기화로
인텔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해벽세로 접어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AI 등의 분야에 대해서 진행 중인 한 이스라엘 공동 연구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보안하시는 분들 요거 유의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간접적 영향으로는 뭐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속화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무시는 못해도 너무 겁먹지는 말자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 ICT 기술 협력 주요 사례를 놓고 보면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G U+라든지 또 뭐 방산업체는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요, 포탄을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정확한 포탄을 만들고 성능 좋은 포탄을 만드는 게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미국은 생산 능력을 잃었습니다.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제일 좋은 포탄을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기서만 안 터지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우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ICT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기사도 스크랩 많이 하고 저희 연구원들한테도 강의를 가끔 합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분석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ICT 전망할 때 쓰는 거 적극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없으실 거로 알고 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2분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